정상 마스터입니다. 오늘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은 척추 측만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어, 지금 이제 PPT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면 정면 또는 후면에서 봤을 때 우리 척추가 요추, 흉추, 경추라고 하는 척추가 좌측 또는 우측 방향으로 외측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것을 척추 측만증이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 척추 측만증이라고 하는 것은 각도가 휘어져 있는 각도가 20도 이상 휘어지면 그때부터는 척추 측만증이라는 진단을 받아질 수 있고, 그다음 40도가 넘어가게 되면 수술을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누구나 척추측만증을 다 가지고 있어요. 뭐 아마 저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척추측만증을 가지고 있을 거야. 다만 한 10도 이하, 그 틀어진 각도가 10도 이하다라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정상적인 수준 이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18도가 틀어져 있다라고 뭐 병원에서 말을 하더라라고 해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완전히 딱 고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그 누구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20도 이상이 넘어가기 시작한 순간부터는 조금 뭔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10도 이내다라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아마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두 분, 우리 그 엑스바디 검사를 하실 때, 저희 슬림구 센터에 오셔서 엑스바디 검사를 하셨을 때, 이렇게 숙이는 검사를 실시를 하죠. 숙이는 검사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특히 척추 측만증을 좀 조기에 캐치해낼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특히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특히 다른 것들도 많이 틀어져 있는 듯 보이지만, 특히나 그 등 쪽에서 오른쪽 등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 그렇죠. 왼쪽에 있으신 분은 왼쪽 등보다 오른쪽 등이 몸을 숙였을 때 훨씬 더 높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반면 오른쪽에 계신 분은 등이 높낮이는 뭐 비슷한 것 같은데 몸이 왼쪽으로 숙여지는 거예요. 네. 왼쪽에 보이시는 분은 오른쪽 등이 더 높아 보이고, 오른쪽에 계신 분은 몸이 왼쪽으로 숙여지는 거죠. 그래서 숙이는 동작에서도 왼쪽 팔만 보이고 오른쪽 팔은 보이지 않죠. 몸이 왼쪽으로 숙여졌다라는 겁니다. 이 두 분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잠시만요. 혹시 제 말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잘 들리시나요? 예, 잘 들려요. 아, 네네. 채팅상으로 안 들리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왼쪽에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등의 높낮이가 차이가 난다라고 했을 때 오른쪽 등이 훨씬 더 좀 높아 보이죠. 저런 분 같은 경우에는 흉추, 우리 등뼈가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고, 등뼈가 특히나 오른쪽으로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등뼈가 어느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지에 따라서 휘어져 있는 쪽으로 몸을 숙였을 때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 계신 분은 오른쪽으로 등뼈가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반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저분은 몸이 왼쪽으로 숙여지시죠. 저런 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이 딱 정면을 정확하게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짝 이렇게 왼쪽 방향으로 틀어져 있다든지, 또는 허리뼈가 일직선으로 잘 세워져 있지 못하고 살짝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였을 때 왼쪽으로 몸이 숙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골반이 좀 돌아가 있다든지, 또는 허리뼈가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런 척추측만증이 좀 특징적인 게 있어요. 이 정의를 좀 보시면 해부학적 정중앙축에서 측방으로의 망고 또는 편의되어 있는 병형을 척추측만증이라고 하고 이 특발성 척추측만증, 선천적이지 않은 후천적인 척추측만증은 대부분 청소년기 14세 전후에 호발하고 여성의 경우가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후천적인 척추측만증에서 특징이 지금 14세 전후라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 여성이 더 많다라는 특징이 하나 있죠. 이 특징들이 왜 그럴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면 왜 14세 전후에 많을 것 같으세요? 지금 대답을 드릴 수 없지만 제가 자문자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14세 전후가 많냐면 저 시기가 사람의 몸이 굉장히 보들보들할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나이대에 척추가 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내 몸이 엄청 부드러운 시기임과 동시에 갑작스러운 성장이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14세 전후에 굉장히 척추가 휘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고, 그 다음 또 여성의 경우가 왜 남성의 경우보다 훨씬 더 많이 잘 휘어지게 될까요? 이 이유는 활동성의 차이예요. 요즘은 뭐 남자 여자 구분 없이 활동성이 다들 엄청 많이 줄어져 있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막 뛰어놀고 하는 경우가 더 많았지만 여자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좀 남성들보다 활동성이 좀 적었죠. 적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휘어진다는 거야. 활동성이 적다는 말은 특정한 자세로 그냥 가만히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병원에 가시더라도 척추측만증에 제일 안 좋은 제일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는 무활동이에요. 무활동. 가만히 있는 것. 가만히 있는 것이 척추측만증한테는 가장 피해야 할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척추가 뼈가 아주 보들보들한 시기에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져야 될 시기에 활동량이 적으면 척추측만증이 호발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 제가 병원에서 이제 근무를 할 때 만나 뵈었던 환자분들이셨는데 지금 제일 왼쪽에 보이는 사진과 중간에 보이는 사진은 동일한 사람이고요.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분은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저때 나이가 한 중학생 정도였고요. 여성분이시고 보이시는 것처럼 척추가 좀 정면에서 봤을 때는 크게 휘어져 있지 않죠. 크게 휘어져 있지 않죠. 하지만 이렇게 뒤로 돌려서 보면 뭔가 좀 많이 휘어져 있는 듯 보이시죠? 그래서 척추 측만증이라는 게 오히려 초기에는 겉보기에 티가 많이 나요. 겉보기에는. 근데 중기, 후기가 넘어가다 보면 척추 측만증이 되어 있다라고 치면 엄청 많이 휘어져 있는 상태로 생활하기가 힘들어지니까 그걸 중심을 맞추려고 해요. 겉보기에만 중심을 맞추려고 하지만 그 속은 엄청 많이 휘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척추측만증은 초기에는 엄청 티가 많이 나지만 그 시간이 점점 더 길어지면 겉보기에는 별로 티가 안 나는 듯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척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훨씬 더 많이 휘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보이는 제일 왼쪽 사진과 가운데 보이는 이 사진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자기가 휘어진다라는 걸 좀 인지를 했대요. 그리고 그 휘어지는 원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물어가다 보니까 앉아 있는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학습하는 자세가 완전히 우리가 이런 필기를 한다라고 치면 이런 공책이 완전히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완전히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필기를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엎드려서 완전히 옆으로
돌린 상태에서 이렇게 필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흉추가 굉장히 많이 휘어버릴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반면 제일 오른쪽에 보이시는 50대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베스킨라빈스를 이제 창업을 하신 거예요. 베스킨라빈스를. 그래서 저 오른쪽 보이시는 분은 키가 좀 작으신 분이셨는데 그 매대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팔아야 되는 매대가 꽤나 이제 자기한테 높았던 거죠. 맞춤이 안 되니까 높은데 그 높은 매대를 넘어서 아이스크림을 계속 퍼야 되는 몸을 이렇게 휘게 해서 계속 퍼야 되는 거예요. 키가 크면 그냥 숙여서 풀 텐데 키가 작으니까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척추를 휘게 해서 이렇게 계속 아이스크림을 퍼낼 수밖에 없었고 그게 한 1년 반쯤 지나니까 자기 몸이 저렇게나 틀어져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일 오른쪽 보이는 분이 초기예요, 초기. 측만증의 초기는 요렇게 티가 많이 나요. 누가 봐도 왼쪽 어깨가 으쓱 이렇게 되어 있죠. 왼쪽 어깨가 오른쪽 골반은 오른쪽으로 확 빠져 있고요. 초기에는 저렇게 티가 많이 나요. 초기에. 근데 이게 한 3, 4년 지나면 제일 왼쪽에 보이는 이 여자 학생처럼 별로 겉보기에는 티가 안 나요. 근데 실제로 두 분의 엑스레이를 봤을 때는 왼쪽에 이 여학생이 훨씬 더 많이 휘어져 있었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면 될까요? 초반에는 제일 오른쪽에 보이신 50대 여성분처럼 딱 누가 봐도 측만증인 것처럼 티가 많이 납니다. 티가 많이 납니다. 근데 저게 진행이 되면 겉보기에는 크게 티가 또 안 나요. 네, 그렇게 측만증은 진행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이는 이 엑스레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왼쪽과 중앙에 이 사진, 제일 왼쪽 편에 보이는 이 여자 학생의 실제 엑스레이 사진이에요. 그래서 등뼈에 해당하는 부분, 허리뼈도 많이 휘어져 있지만 등뼈에 해당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죠. 등뼈 흉추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앉아서 내가 필기를 하는 자세 같은 것들이 요렇게 휘어져 있다라고 하면 완전히 공책이 옆으로 누워 있는 상태에서 뭐 필기를 하고 있는 습관이 있다라고 하면 내 등뼈가 오른쪽으로 저렇게 휘어져 버릴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라는 거죠. 그다음 엑스레이를 봤을 때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많이 틀어져 있는 게 골반을 잘 보시면 골반뼈 쪽을 잘 보시면 엑스레이의 골반뼈를 보시면 골반뼈가 뭔가 좀 이상하죠. 네, 뭔가 좀 이상해요. 오른쪽 골반뼈는 뭔가 넓게 많이 보이는데 왼쪽 골반에 해당하는 분은 뭔가 좁게 보인단 말이죠. 네. 이렇다는 말은 골반이 엄청 돌아가 있다는 말인 거고, 제가 이 골반뼈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골반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양쪽이 다 이렇게 정면으로 균등한 넓이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근데 제가 골반이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넓어 보이겠죠. 근데 여기는 좁아 보이죠. 이렇게. 네. 지금 엑스레이에 보이는 것처럼 저렇게 한쪽 골반이 넓어 보이고 한쪽 골반이 좁아 보인다는 거는 나는 정면을 보고 서 있지만 내 골반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넓어 보이지만 여기는 좁아 보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척추 측만이 있을 정도라고 하면 어깨 쪽이나 견갑대의 비대칭도 굉장히 심할 거고 동시에 척추와 연결되어 있는 게 골반이기 때문에 골반의 비대칭도 엄청 틀어짐도 굉장히 심해진다라는 거. 반대로 얘기해 드리면 우리가 눈으로는 겉보기에는 엑스레이가 아니니까 우리 눈이 엑스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척추의 상태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견갑골의 위치, 날개뼈의 비대칭이나 골반의 비대칭 같은 것들은 척추보다는 좀 눈으로 보기가 쉬워요. 그래서 골반이 많이 틀어져 있거나 견갑골이 엄청 틀어져 있다라고 하면 이분이 척추가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한번 유추를 해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체형 검사를 실시했을 때 견갑골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고 골반의 비대칭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 그 견갑골의 비대칭과 골반의 비대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척추가 많이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견갑골이 틀어져 있구나, 뭐 골반이 틀어져 있구나에서 끝날 게 아니라,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겠구나까지 생각을 해주시면 훨씬 더, 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생각을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아마 이 친구의 엑스레이 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런 척추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측정하는 방법이 뭐 콥스앵글이라고 해서 척추 제일 틀어진 위쪽과 제일 틀어진 아래쪽의 각도를 서로 이렇게 비교해서 척추측만증의 진단을 내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도 이상이면 척추측만증 진단이 나와요. 그러면 45도 이상일 때부터는 이제 이거 너무 많이 불편하면 수술을 해볼까 하는 이제 의견이 나오는 거고, 70도 이상이면 그냥 무조건 수술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폐를 막 너무 압박해버리기 때문에 생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수술을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 봅시다. 그다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척추 측만증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척추 측만증이 있을 것 같고 20도 이상 휘어져 있을 것 같은 뭐 그런 좀 꽤나 많이 휘어져 있을 것 같은 분들이 있다, 또는 특히 학생들이 있다, 자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척추 측만증 진단은 안 받으시는 게 좋아요. 척추측만증을 치료는 하지만 진단을 안 받고 치료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게 되면, 학생이라고 쳤을 때 이 학생이 진단을 한번 받아버리면 추후에 성인이 되어서 다른 보험 가입이 거의 안 돼요. 안 들어져요. 왜냐하면 질병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크고 몸이 아플 확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렸을 때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은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 성인이 되어서 건강 관련된 이런 우리 보험을 들려고 하면 보험회사 측에서 안 들어주거나 보험비를 굉장히 세게 잡아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 또는 우리 손녀, 뭐 손자분들이 있다라고 치면 척추가 좀 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골반도 엄청 휘어져 있고 견갑골도 굉장히 뭔가 날개뼈도 막 비대칭이 심해. 척추측만증이 있을 것 같은데 병원에 데려가요. 병원에 데려가서 척추측만증 진단을 받아버리면 굉장히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 친구의 미래가 굉장히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척추측만증 진단 없이 치료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진단 없이 치료할 수 있으면 좋고, 진단도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뭐 45도 이상이다, 뭐 70도에 가깝다 하면 물론 진단을 받고 진짜 뭐 관리를 하고 수술을 막 고려해야 되겠지만, 뭐 20도 남짓, 40도 이하다, 45도 이하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진단 없이 시도해 보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이제 좀 미리 이렇게 음, 부과되는 정보들도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엑스바디 옷을 벗고 검사복을 이제 입은 상태에서 검사를 해보면 또 너무 좋겠죠. 다들 뭐 좀 자세가 안 좋다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들 이제 엑스바디 슬리밍고 데리고 와서 검사해보자, 한번 확인해보자 하면 좋겠지만 또 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옷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는 과연 어떤 사람들이 척추측만증의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이제 봤을 때,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 여자아이의 경우가 척추측만증이 있을 확률이 엄청 높아요. 어떤 걸 근거로 하냐면 이 친구 보면 오른쪽 어깨를 이렇게 으쓱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그죠? 척추가 돌아가 있다는 거예요. 척추가 돌아가 있을 정도면 엄청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정면으로 옷을 그냥 다 입고 있지만 어떤 뭐 학생이나 아이가 그냥 정면을 보고 바로 서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뭐 한쪽을 이렇게 내밀고 있다, 또는 골반도 마찬가지예요. 한쪽 골반을 툭 내밀고 있다라고 하면 척추가 회전되어 있다라는 말이니까 척추 측만증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제
저희 이제 센터 같은데, 지점 같은 데를 가셔가지고 엑스바디 검사를 해보고 뭐 견갑골에 비대칭이 있는지, 골반에 비대칭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이제 훨씬 더 좀 자세히 확인해서 알 수가 있겠죠. 아, 척추가 휘어져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거 외에도 회전되어 있는 거 외에도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분처럼 엉덩이를, 골반을 한쪽으로 실룩 내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실룩 내밀고 계신 분들. 네. 지금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골반을 오른쪽으로 실룩 내밀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저렇게 되어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엑스레이 사진을 봤을 때 골반이 오른쪽으로 편의됨으로 인해서 허리뼈가 이런 식으로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허리뼈의 틀어짐, 허리뼈의 측만이 있을 가능성이 엄청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엑스바디가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옷을 다 입고 있지만 골반이 오른쪽으로 빠져 있다, 왼쪽이 빠져 있다 정도는 우리가 눈으로 어느 정도 판단을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도 잘 캐치를 해서 오른쪽으로 빠져 있다, 왼쪽으로 빠져 있으니 한번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체형 검사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해서 이렇게 체형 검사도 한번 시켜보고 상담도 한번 받게 해보시면 굉장히 그분한테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예, 그 외에도 보면 또 다양한 이 케이스들이 있죠. 두 번째 보이시는 분도 보면 골반이 왼쪽으로 실룩 빠져 있고요. 세 번째 보이시는 분도 골반이 왼쪽으로 실룩 이렇게 빠져 있죠. 저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척추뼈가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으니까 저런 분들은 이제 체형 검사를 한번 이렇게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자기 몸을 훨씬 더 빨리 조기에 캐치해서 뭔가 관리를 받으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골반의 비대칭뿐만이 아니라 이제 체형 검사상이라든지 여름에 뭐 나시를 입고 있다든지 또는 자녀분을 옷을 이제 뭐 벗은 모습을 본다든지 했을 때 뒤에서 봤을 때 날개뼈가 저렇게 틀어져 있어도 흉추, 저런 경우에는 흉추가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저런 분들도 미리미리 캐치를 해서 좀 상세하게 체형 검사를 받고 뭔가 상담을 받게 해주면 훨씬 더 저분들한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고, 네, 뒤에서 확인해 봐도 정면에서 마찬가지죠. 골반에 이러한 외측 편의가 있으면 허리뼈의 휘어짐이 많을 거다. 정면 또는 후면에서 이렇게 관찰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만증의 원인이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베스킨라빈스 매대에서 이렇게 퍼는 동작이라든지, 특히 저희는 아마 앉아 있는 자세가 가장 영향이 클 거예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앉아 있는 자세를 만들게 되죠. 이렇게 흉추 쪽을 많이 틀어지게 만드는 자세들이 있고요. 또는 반대로 요추 쪽, 골반과 요추 쪽을 많이 틀어지게 만드는 것들은 이렇게 짝다리 자세라든지 다리를 꼬는 자세들이 골반이나 요추 쪽을 많이 틀어지게 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엑스레이를 굳이 찍지 않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돌아서 봤을 때, 뒷모습을 봤을 때 골반이 한쪽으로 빠져 있다든지 또는 한쪽 골반이 엄청 높다든지 또는 견갑골에 비대칭이 있다든지 어깨 높이에 비대칭이 있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측만증이 있는지 우리가 예측해 보실 수 있을 거고, 또 그런 사람들을 앞으로 숙여 봤을 때 등의 높낮이가 매우 많이 다르다. 등의 높낮이가 많이 다르면 흉추가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고, 몸이 한쪽으로 숙여진다라고 하면 골반과 요추가 틀어져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측만증 치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건 수술이죠. 그래서 45도 이상부터 수술을 고려한다 있고 70도가 넘어가면 완전히 그냥 거의 수술을 한다고 했는데, 이 측만증 수술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대수술이에요. 절대 이 단계까지 가시면 안 돼요. 예. 혹시나 내가 척추측만증이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빨리빨리 조기에 미리미리 관리해 주셔야지. 지금 오른쪽 사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뭐 핀을 다 박아요.
모든 척추에 굉장히 대수술이고 굉장히 위험한 수술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단계까지 가시면 이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안 되시겠죠. 절대 이런 단계가 되시면 안 되고 조기에 빨리 발견해서 빨리 관리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근데 측만증 운동 같은 경우에도 재활 운동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한 명 또는 두 명이 붙어서 운동을 시켜야 되고 이 운동 자체도 자기 틀어진 척추를 스스로 이렇게 움직여서 고정하고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사람도 힘들고 어렵지만 운동을 받는 사람도 힘들고 어려워요. 어, 그리고 운동의 효과를 보려고 해도 몇 년씩이 걸려요. 몇 년씩 걸려도 뭐 요즘 뭐 논문들 나오는 거 보면 뭐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이런 논문들도 굉장히 많고요. 반대로 이런 또 측만증 교정 장비들을 많이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측만증 교정 장비들을 옷 안에 입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 옷 안에 입으면 진물 나고 난리가 나요. 이 압박력이 보통이 아니에요. 저도 병원에서 보면 친구들 이제 학생들이 이제 이걸 입고 와서 이걸 벗고 이제 측만증 치료를 이제 실시를 하는데 벗어놓은 그 맨 살갗을 보면 막 진물 나 있고 진짜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건 맨살에는 거의 입을 생각도 할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옷밖에 입고 다니면 좀 많이 이상하겠죠. 특히 청소년기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심리적으로 예민한 시기인데, 이렇게 지금 제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또는 중간에 보이는 것처럼 저런 것들을 옷 밖에 입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치면, 학교를 갔을 때 못 입는다고 치면 학원에서도 입기 애매해지겠죠. 그럼 요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갔다가 집에 오면 10시, 11시예요. 그럼 집에 와서 자기 전에 1시간 또는 30분 정도 입을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적다는 거죠. 아무리 교정력이 강하다고 해도 입지 못하면 뭐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입을 시간이 없어요. 입을 수도 없고 입기도 불편하고요. 심지어 대학병원에서 맞추는 저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어, 한 번 맞추는데 한 400만 원 정도씩 들어요. 예약하기 힘든 대학병원에 몇 번이나 가가지고 겨우 맞춘다고 하더라도 비용적인 부분도 굉장히 비싸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면 할수록 다 새로 맞춰야 돼. 네, 새로 맞춰야 돼. 내가 커버렸으니까. 플라스틱 고정형이니까 새로 고정의 통을 새로 맞춰야 되고, 또는 내가 달라졌어요. 30도에서 20도가 되었어요. 그러면 또 새로 맞춰야 돼. 20도에서 10도를 가기 위한 통을 새로 맞춰야 돼요. 2중, 3중, 4중 비용이 계속 발생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입는 바른 자세가 굉장히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해요. 2중, 3중, 4중 비용이 들 게 거의 없어요. 계속 버클과 스트랩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고요. 그다음 우리 옷 안에 입을 수 있죠. 저도 지금 안에 입고 있지만 옷 안에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요. 그리고 옷 안에 입을 수 있고 훨씬 더 입었을 때 편해요. 편하다는 말은 교정력은 당연히 이런 플라스틱이나 이런 스틸 재질로 된 게 교정력은 더 강할 수 있겠죠. 강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월등히 많아요. 저희 입는 바른 자세는 입고 수면까지 할 수 있죠. 24시간 착용이 가능하죠. 예. 24시간. 교정력을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이 월등히 크다 보니까, 훨씬 더 이런 플라스틱 장비라든지 스틸 재질의 장비들보다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특히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측만증이 있는 분들한테 저희 입는 바른 자세를 추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분한테도 또 신세계예요, 신세계. 너무 편안하게 또 엄청 합리적인 금액으로 엄청 편안한 교정 장비를 획득하게 되시는 거니까 그런 분들 측만증이 주변에 있다라고 하시면 좀 적극적으로 추천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다음은 바톤을 대표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해주신 우리 정은상 마스터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 진짜 측만증은 걸리면 안 됩니다. 누구나 측만증을 가지고 있지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좋은 정보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노하우를 전해주셨습니다. 예, 댓글로 이렇게 격려의 메시지 많이들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저도 자료를 지금 잠시 준비하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화면 잘 보이시죠? 자, 그러면 33 출첵 계속 신규반을 모집하고 있죠.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아는 내용이지만 듣고 자극하고 또 계속해서 인지하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참선 출첵을 2024년 1월 2일까지 신규반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33일 동안 출첵을 진행하실 수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으니 많은 분들 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여기 오늘 들어오신 분들, 참여 중이신 여러분들, 또 우리 슬리밍거스 여러분들 함께 독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슬링구 그룹의 12월 일정표입니다. 각 날짜마다 여러 가지 이벤트들, 행사도 있고 또 필요하다면 교육도 있고 또 다양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15일입니다. 대구에서 조국원 마스터와 김기범 강사의 이 진행으로 바른 자세 푸드센트 교육이 2시에 있고요. 또 현재 11시 동탄에서는 정은상 마스터와 우리 석경영 강사님의 바른 자세 푸드네트 교육이 11시에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또 R&D 회사 미팅으로 저와 이수석 우리 소장님 그리고 경영지원부 양경숙 본부장님이 대구 디지스트와 함께 여러 가지 국책 사업과 AI 개발과 관련된 논의를 하는 미팅을 또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 바꾸기 너무 좋잖아요. 오늘같이 측만증에 대한 이런 상담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바른 자세라고 하는 것에 대한 조금 더 높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참여를 또 기다리겠습니다. 또 창업 설명회가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어제까지 제주, 울산, 광양에서 진행이 됐고요. 다음 주에는 20일 수요일에 서울, 경기 지역, 강남에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날짜들을 확인하시게 되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 적극적인 참여 바라겠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는 인원수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청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셔도 다음 달로 참여가 좀 연기되어 오니 적극적으로 참여 빨리 서두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33 출첵 프로젝트 66일 미쳐라. 50일 차고요, 벌써. 바르게 건강하고 바르게 잘 살자라는 테마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행하는 테마는 성공하는 자기 경영입니다. 벌써 35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내용을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우리 알렌 랭거 교수님이시죠. 이분은 여성 심리학과 중심 교수로 하버드대 역사상 최초의 여성 심리학과 중심 교수입니다. 이분의 놀라운 실험을 어제 우리는 보고 또 들었지요.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내 몸의 능력과 건강도 달라진다. 그래서 이 정신과 육체의 일체론을 주장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걸 내 몸과 내 뇌는 믿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것을 사물을 또는 대상을 믿게 되는 것, 그건
거기에서 내가 뭔가를 캐치했고 그 캐치한 내용, 그걸 붙잡은 내용이 나에게 어떻게 보면 절실한 것이죠. 그렇죠? 내가 그걸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그 믿음이 내 몸과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갈망하는 부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에너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은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마음을 갖고 그것을 믿고 결국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내 감정이 그걸 지속적으로 갈망하고 생각하고 느낄 때 그게 믿음이 되게 되는 거죠. 그게 내 신념이 되게 되고 내게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패러다임에 따라서 개개인의 정신, 생각, 그리고 마음, 감정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몸은, 그리고 내 상황은 그냥 현실의 반영이라는 겁니다. 내 내적 현실의 반영이 내 외적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과 생각을 갖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하면 변화할 수 있을까? 그러려고 하면 습관에 주목해야 되죠. 그럼 어떤 습관이냐? 핵심 습관이 중요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정리정돈까지 다뤘고 오늘은 재테크라고 하는 개념. 재테크는 무엇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떤 곳에 투자하거나 운용함으로 인해서 증식시키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기술입니다. 기술은 반드시 철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수반합니다. 그냥 하는 건 없어요. 그냥 하는데도 분명히 기준과 원칙이 있습니다. 그 기준과 원칙을 어떻게 보면 철학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어떤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결정하느냐, 그 사고방식, 그리고 어떤 설계되는 과정, 이런 것들이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재테크를 하고 있습니까? 돈을 불리고 우리 가정 경제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늘리기 위해서 우리들은 재테크라고 하는 기법 또는 기술을 활용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종목과 또 여러 가지 영역에 우리의 자원을 옮겨 놓습니다. 아주 기초적으로는 내가 예금된 통장을 적금으로 옮기는 방법, 또 자산관리사라든지 금융재무설계사들이 이러이러한 투자 상품, 재테크 상품을 권유하거나 소개했을 때 거기로 자산을 옮기는 것, 이런 행동들이 또 재테크가 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저같이 공부를 지속적으로 하고 또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내 자산을 함부로 맡기지 못하겠다. 사람은 믿되 그 사람을 절대적으로 믿고 선택하지는 않는 까닭이고 저는 모든 투자 의사결정을 제 스스로 합니다. 저는 기업을 공부하는 사람이고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저희가 몸담고 있는 산업 분야 외에도 꽤 많은 산업 영역에 관심과 길을 열어둡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트렌드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세상 여러 가지 산업에 귀를 기울이는 하나의 저의 관점의 확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렇게 관점과 사고방식과 저의 영역과 여러 가지 관심사를 핵심 분야에 두다 보니까 이런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투자를 하다 보니 이런 기업이 되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사고방식의 전환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기업을 추구하다 보니까
좋은 기업을 보는 눈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렇게 제 스스로 좋은 기업에 투자를 하고 그 투자된 기업의 파트너가 되는 거, 어떻게 보면 그 기업의 주식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재테크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수중에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통장에 넣어둔 돈은 여러분들도 모르게 어딘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전산의 숫자로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은행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의 평범한 우산이 아닙니다. 날이 쨍쨍할 때 우산을 쓰라고 우산을 빌려주지만 비가 올 때 언제든 우산을 걷어가는 사람들이 은행이에요. 여러분들이 금융권에 금융 의사결정을 하고 돈을 빌리고 하는 행동들을 해보시면 어떻습니까? 조금만 연체가 돼도 문자가 오고 또 여러분들에게 독촉을 하고 뭐 금융 정보를 공유하겠다라고 하는 협박도 서슴는 곳이 은행이죠. 그 밖에 다른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EBS 자본주의라고 하는 영상을 정말 온 가족이 메모하고 경청하고 정독해야 되는 책이자 영상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그 까닭이에요. 모르면요,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오롯이 믿어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도 오롯이 믿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하는 건데 여러분들의 방향과 제가 옳은지 그른지만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결국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모든 재테크 상품과 재테크에는 반드시 대전제가 있어요.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했으며 여기에서 비롯되는 손실과 여러 가지 리스크는 누구의 책임? 너님의 책임이다. 당신의 책임이다. 그리고 내 스스로에게는 나의 책임이다라는 책임하에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투자 재테크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투자 재테크를 하기까지는 뭘 하셔야 될까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절대 사람 말로 내 결정을 합리적이라고 하는 미명하에 미루거나 떠넘기는 행동은 나를 좀먹는 행위인 것이죠. 이틀 전인가요? 3일 전인가요? MBC의 그 모 수첩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어떤 이 회사의 유사수신행위를 다뤘습니다. 제가 몇 번 유사수신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금융권이 아닌 곳에서 확정 이자를 지급하겠다라고 약정하면서 사람들의 돈을 가져오는 행위, 이건 악질 행위예요. 유사수신행위라고 해서 특경법에서 매섭게 다루는 금융범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현혹이 돼서 투자를 했더군요. 그리고 뭐 구속이 되고, 그런데 말입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을 봐요. 거기에 있는 댓글 그리고 기사들을 보게 되면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서 저거 오아시스야. 저거 안락한 그늘이야. 저 나무 그늘이야. 라고 생각하는 신기루 현상과도 마찬가지라고 계속 제가 제 지인들에게 쳐다도 보지 마라. 듣지도 말고 만나지도 마라라고 하는 그 스토리. 현대판 영화 마스터의 실사판. 우리가 모르면 사람 말을 믿어요. 사람을 따라갑니다. 사람은 사랑할 존재지 믿는 대상은 아니라고 누군가가 얘기하더군요. 다음, 이 돈에 대한 문제도 이럴진데 건강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근테크라고 하는 말이 제2의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육 1kg을 얻는데 얼마의 돈이 들어갈까요? 이 영역에 따라 다릅니다만은 가정의학 전문의 그리고 재활 피트니스 전문가, 의사, 다양한 분들의 관점이 존재합니다만은 이구동성으로 금액을 좁혀보면
수천만 원에 달한다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우리 근육 1kg을 얻는데 수천만 원이 들어간다. 그럼 반대로 근육 1kg을 잃는 데에는 수천만 원의 재산적 손실이 발생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1번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 우리의 몸을 유지하는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자산을 증식시키는 운동이라고 하는 근테크, 일상생활에서 바른 자세를 하는 그 습관이라고 하는 그 근테크, 그리고 그보다도 먼저 앞서서 왜 바른 자세를 하고 왜 운동을 해야 되는지를 이해하는 과정, 그런 인지의 과정, 공부와 학습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반드시 실천해야만 내 삶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실천하고 그 다음 날도 오늘 하루만 실천하고 그 다음 날도 오늘 하루만 실천해 보는 것. 그래서 작심삼일을 넘겨보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이게 변화의 시발점입니다. B는 B는 MAP라고 하는 이 포그 행동 모형을 주창한 스탠포드대 행동설계연구소장 포그 박사의 이 포그 행동 모형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동기, 능력, 자극, 이 세 가지 요소가 동시 상호작용을 할 때 일어난다. 도서 습관의 디테일 중의 내용을 발췌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의 행동은 그럼 어떻게 변화에 도전할 수 있는가? 바로 이 전제에 대해서 확실한 세 가지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우리의 행동은 동기, 제가 자주 다루는 우리가 목적지를 갈 때, 목적지를 설정할 때 우리는 동기를 설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할 때 동기부여 좀 해봐라. 우린 늘 동기부여에 쫓겨 살죠. 누군가의 자극이나 굉장히 외적인 어떤 외력에 의해서 행동을 실행하는 과정을 동기부여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동기라는 것은 내 내적인 영역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왜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그 동기가 생기는 욕구가 무엇일까? 이걸 내가 먼저 나라는 존재를 파악하고 나서 나의 기준으로 내 기호와 내 성향과 내 성격과 내 성질에 따라서 나라는 사람의 주체에 따라서 정의가 내적으로 생겨야 돼요.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요. 찾아야 되는 겁니다. 투쟁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투쟁. 나를 아는 데는요, 나와의 싸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너 왜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납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동기가 바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거 왜 하려고 하는데? 너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데? 그걸 할 때 어떤 기분을 느끼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그걸 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내 자력이 부족하면 외력을 동원하는 것도 능력이죠. 세 번째는 자극입니다. 이 자극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신호예요. 신호체계예요. 아침에 기상 알람이 울려집니다. 근데 알람이 안 울려지면, 즉 자극이 없으면 나는 안 일어날 거예요. 즉 일어난다라고 하는 능력과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 욕구, 그게 있을 때 일어나죠. 기상이라고 하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운동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변화의 행동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시간이라고 하는 신호가 또는 누군가의 전화가 또는 나와의 약속이 신호가 돼서 나를 자극해야 되겠죠. 띠리디디디디디딩. 지금은 몇 시, 몇 시는 운동입니다라고 하는 문자의 캘린더에 일상 알림이 뜨는 거예요. 일과 알림이. 나 오늘 뭐 하기로 했지라고 알림 설정을 해둔 겁니다. 이게 자극이에요. 인지라는 거죠. 내 눈과 청각, 귀와 그리고 내 뇌가 감각 정보를 수용하게 된 거죠. 아, 지금 시간은 운동할 시간이라고 내가 정했구나. 근데 내가 이 시간에 왜 운동하려고 했지라고 하는 그 동기가 생겼어요. 요즘에 걷다 보니까 무릎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시간이 지금 촉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무릎이 아픈 거죠. 그리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운동해야 되겠다. 동기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운동화를 신고 걷는 겁니다. 걸을 능력이 되는 거죠, 그래도. 무릎이 아프지만 걸을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연쇄적으로 상호작용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걷는다라고 하는 운동을, 걷기라고 하는 최소한의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은, 우리의 모든 행동은 바로 이 세 가지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일어난다. 행동은 동기, 능력, 자극. 이 세 가지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진다. 이게 포그 박사의 포그 행동 모형입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어요. 근데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하면 바로 이 세 가지 행동이 상호작용할 때 우리에게 행동이라고 하는 실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반드시 해봐야 되는 도전 과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새로운 행동에 대한 도전이 주어졌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갈망이 생겼다면 그걸 동기로 내적인 욕구로 끄집어내 보십시오. 나 이거 왜 해야 되지? 이것을 했을 때 난 어떤 기분을 느끼고 어떤 성취감을 느끼고 어떤 감정을 느끼지? 그리고 그 내용을 적어 보십시오. 반드시 적어야 됩니다. 머릿속 생각은 30초, 1분, 1시간이면 금방 휘발돼 버려요. 날아가 버립니다. 없어져요. 여러분께 아는 게요. 적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할 수 있는 범주를 정해야 돼요. 나는 걷겠다, 뛰겠다, 들겠다. 아니면 피트니스 센터에 가서 트레이너의 도움을 받아서 PT를 받겠다. 그리고 그럴 만한 재력도 되고 돈을 쓸 수 있는 소비력도 되며 또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도 되고 그렇죠? 시간의 여유가 없다면 쪼개서라도 만들겠다. 라고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자극은 신호를 주는 겁니다. 몇 시에 가? 어디로 가? 너 지금 해야 돼. 알람을 주고 전화를 주고 누군가한테 나를 좀 자극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내 행동이 변한다라는 거죠. 오늘 B는 MAP라고 하는 바로 이 공식을 한번 여러분들과 제가 실행해보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시간은 이걸로 마치고요.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지 마시고 5분 동안 잠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슬리밍구 그룹에 온라인과 관련한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오시는 분들, 여러분들 이벤트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꼭 듣고 가시면 좋겠고요. 자, 저는 바통을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선 전무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SNS에서 진행하고 있는 슬리밍고 팔로우 이벤트에 관해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인스타에서 신청을 하시거나 또 팔로우 다른 곳에서 팔로우를 하시게 되면 우리 전국에 있는 직영점에 가셔서 16만 5천 원의 원데이 프로그램을 직접 체험을 하실 수 있는 팔로우 이벤트예요. 그런데 이 팔로우 이벤트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멤버십에 가입하신 분들은 뉴 고객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 팔로우 이벤트는 뉴 고객, 새로운 고객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내가 슬민고에 와서 체험도 해보고 프로그램도 해봤는데 너무 좋아.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서 꼭 한번 해보고 싶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런 팔로우 이벤트를 활용하시면 굉장히 명분 있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내를 해 드리는데요. 자, 여기 각 매장에 가시면 직영점이나 가맹점에 가시면 이렇게 슬리밍고랑 친구해요라고 하는 포스터가 작게 붙어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슬리밍고랑 친구해요 포스터에 여기 각각의 QR 코드를 카메라로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카메라를 활용해서 이렇게 찍으시면 링크가 이렇게 뜨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알려드릴까 싶어서 아침에 영상을 어렵게 찍어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자 휴대폰에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기능이 있죠. 이 카메라 기능 있는 걸 이 슬리밍고랑 친구예요 라고 되어 있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요렇게 링크가 생성이 되어지거든요. 그 링크를 누르시고 카카오, 블로그, 그다음에 인스타 거기에 들어가셔서 친구 추가나 팔로우를 해주시면 되는데 한번 보실게요. 잠깐. 자, 이렇게 그림을 맞추시면 안 뜨죠. 그런데 이렇게 QR코드를 찍으시면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네, 요 링크를 뜨게 되면 팔로우나 친구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 개의 QR이 있는데 먼저 블로그, 그 다음에 카카오 채널 이런 데를 먼저 눌러서 친구 추가를 해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들어가십니다. 인스타그램에를 들어가시면 이렇게 슬리밍고 오피셜이라고 하는 오피셜 여기 이 인스타 계정이 뜨고요.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누르시면 슬리밍고 팔로우 이벤트 이렇게 해서 이름과 나이와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적게 돼 있어요. 오늘 아침에 다시 요 링크가 다시 생성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이 팔로우 이벤트를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인스타에 들어가셔서 댓글 달기를 하셔도 되죠. 그래서 팔로우 이벤트 요 설문을 링크를 들어가셔서 작성을 하시고 제출하기를 하시고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저희 직영점에서 가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요 링크들을 가지고. 그런데 직영점이 아닌 곳에 우리 뭐 예를 들어서 포항에는 직영점이 없잖아요. 그러면 포항에는 또 스테이션이 있거든요. 그러면 나는 포항 사는 사람이라서 포항에서 하고 싶다고 한다면 이 이벤트에 작성하신 주소를 저희가 보고 연락을 드려요. 어디에서 하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포항이라 포항에서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저희가 포항에 있는 스테이션 점주님에게 여쭈어보죠. 자, 우리 고객님이 이렇게 가서 하시고 싶으신데 우리 고객님 맞이할 준비는 되셨나요? 이렇게 여쭤봐서 오케이를 하시면 저희가 고객님을 그쪽으로 가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꼭 이렇게 이벤트에 본인이 계신 곳에 신청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겨주시면 이렇게 원데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실 수 있는 요 티켓을 문자로 보내드려요. DM이 가능하신 분들 SNS에서 다이렉트 마켓
다이렉트로 이렇게 문자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모르니까 문자로 네,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요 티켓을 보내드리면 이 티켓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네, 내가 가까운 곳에 가서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곳의 직영점 네, 여기 검단 신도시도 직영 쇼룸도 직영점이죠. 이렇게 직영점에 가서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예약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예약을 하시고 보통은 요 과정까지가 우리 고객님들을 총판사 사장님이나 대리점 사장님들이 안내를 다 해드리죠. 그래서 링크에 들어가셔서 신청할 수 있게도 해드리고 또 예약도 직접 도와주시는데 혹시 그게 용이치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직접 예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점장님들이 또 마지막 또 확인을 해서 예약을 받아주시죠. 자, 이렇게 예약을 하시고요. 찾아가시면 원데이 프로그램 제가 이렇게 티켓을 받았습니다. 라고 보여주시면 점장님이 확인하셔서 프로그램을 성심성의껏 진행을 해 드리는데 여기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여기까지 하시고 끝나고 나오시면 우리 점장님과 함께 혹은 혼자서라도 체험을 하신 곳에 이렇게 사진 그리고 본인이 체험한 거에 관한 내용들을 SNS 어디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네이버 플레이스에 들어가셔서 예약을 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네이버에서 리뷰를 또 다실 수 있고 내가 SNS 계정 다른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곳에다가 사진을 업로드 하셔서 길게 내용을 많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셨던 그 느낌을 소감을 솔직하게 거기에다가 올려주시는 것까지가 이 팔로우 이벤트의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혹시 신청만 하시고 체험만 하시고 이 이벤트를 안 하신다고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려고 제가 네, 여러분에게 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잘 모르시겠거든 우리 점장님들, 총판사 사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뭐 잘 안 된다 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광고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